오늘은 품사의 세 번째 시간 수식어연 편을 해보도록 하죠. 수식이란 말은 다른 말을 꾸민다는 뜻입니다. 나와있죠? 다른 말을 꾸밉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관형사와 부사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얘가 좀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품사 통용에서 많이 헷갈리죠. 품사 통용이라고요. 품사 하나의 단어를 서로 다른 품사로 두루두루 쓴다는 뜻이에요. 통용이.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좀 정확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특히 관형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관형은 무엇을 꾸민다? 체언을 꾸민다. 그래서 관형어나 그리고 관형어 중에 일부인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는데, 특히 관형사는 다른 체언을 꾸미긴 하는데 대개 뭐랑 연결됩니까? 명사랑 많이 연결됩니다. 명사랑. 물론 부사나 이런 것을 명사나 말고 다른 수사 같은 걸 꾸밀 수도 있어요. 꾸밀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은 경우 되게 많죠. 자연스럽지 않은 게 많아서 대부분 명사를 꾸민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때에 따라서 수사를 꾸밀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대명사를 꾸밀 수도 있는데, 대명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지 않습니다. 수사도 마찬가지죠. 거의 관형사는 명사만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개 예외가 있긴 해요. 대부분 명사를 꾸미니까 명사를 꾸미는 형태가 관형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관형사는 관형의 기능을 하기 위해 태어난 말들인데, 대개가 체언의 성질, 뒤에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제한하거나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상, 지시, 다음에 수관형사가 있습니다. 성상, 저번 시간에 성상은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의 성질을 알려줍니다. 명사의 성질을 알려준 게 성상관형사인데, 얘가 한자가 있고 우리말이 있어요. 보시면 새, 다음에 헌, 옛, 맨이, 새랑 맨이 많이 헷갈리죠. 이게 뭐야? 접두사랑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맨발할 때 맨은, 그죠? 맨은 어떤 거죠? 많이 접사입니다. 그거는 다르고요. 이것들이 사용된 말들이 약간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자, 성상관형사는 이거 있고, 한자가 뭐 있을까요? 한자, 뭐 각 가정 이런 말 있죠? 개별 가정이 있는데 한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 고객은 할 때 이 고객은 띄어써 주는 겁니다. 주가 관형사예요. 한자 관형사이기 때문에 띄어써 주는 게 타당하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시관형사는 이, 그, 저, 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랬습니다. 지시관형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특히 중요한 게, 지시관형사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거든요. 요거 주의합시다. 좀 진한 소리 할까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다른이 있어. 다른이 성격을 구분한, 차이를 구분해주는, 알려주는 지시관형사입니다. 이 다른인데, 이 다른이 되게 중요한 게, 다른이 의미에 따라서 이게 관형사가 될 때가 있고, 다음에 뭐가 될 때가 있다? 형용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알았죠? 이, 그, 저, 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다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물론 한자도 있어요. 지시, 현, 시간 지시가 있거든요. 현, 옛도 지시의 성질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아셨죠? 시간적 지시를 갖는데요. 이건 생각에 따라 다른데, 때로는 성상관형사로 쓰이기도 하고 예시, 때로는 시간적 의미의 지시적 의미를 가진다. 저기 옛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가리킬 때는 지시적 의미를 갖고 있대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관형사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수관형사는 특히 중요한 게 뭐 첫째, 둘째 이런 말들이 때로는 관형사가 아니라 명사를 쓸 수도 있고 수사를 헷갈릴 수도 있어.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분이 조금 혼동될 수 있으니까, 다섯, 특히 이거 있죠? 여섯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얘는 때로는 수사, 때로는 수관형사로 쓰입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 따로. 자, 이렇게 해서 요것들이 있는데, 자, 잠깐 설명을 하나 할게요. 자, 봅시다. 자, 갈까요? 여기 보면은 하나 띄워놨습니다. 해보죠. 봅시다. 이 다른은요, 디퍼런트가 있고 어너더가 있어요. 또 다른, 그죠? 또 하나의 또 하나의, 또 하나는 같은 것에 플러스 1이라는 뜻이죠. 다음 디퍼런트가 있어요. 디퍼런트 영어 쓰는 거,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얘는 되게 중요한 게 활용을 해요. 활용하는 것은 관형사가 될 수가 없죠. 활용은 형용사가 하는 거죠. 용은 하니까 활용을 합니다. 다르다가 돼요. 이 영어책과 저 영어책은
내용이 뭐하다? 다른 것이다. 그럼 내용이 뭐한 거죠? 서술어가 되죠. 다르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수업에 사용될 문학책을 샀어요. 수업에 사용될 문학책을 샀는데 그 문학책이 찢어졌어. 그래서 서점 가서 아저씨 문학책을 다른 것으로 주세요. 이 문학책을 다른 것으로 주세요 할 때는 이 문학책은 같은 성질의 것인데 또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얘는 문학책이 다르다가 안 되죠. 같은 문학책이니까 다르다 활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주의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섯 같은 경우 볼까요? 다섯은 때로는 수사로 쓰입니다. 자, 다섯을 모아라 할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격조사가 붙었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수사가 되는 겁니다.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다섯 사람이 길을 가다. 다섯은 뭐예요? 뒤에 사람을 꾸미잖아요. 체언을 꾸미고 명사를 꾸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관형사 역할을 합니다. 수관형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꼭 교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안 나왔는데 모든 같은 단어도 관형사예요. 특이한 관형사에 쓰는 사람들은 이게 관형사가 아니라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when, 어느, 무슨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특히 모두는 마치 다른처럼 근데 모두도 뭐예요? 이것도 관형사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걸 부정수라 부르는 것도 있고 보는데 부정수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특정 숫자를 갖다가 딱 지정하지 않고 애매한 숫자를 부정수라 말하는데 온갖 뭐가 있다고요? 이게 갑자기 위에 뜨죠. 자, 잠깐만. 자, 합시다. 온갖 같은 경우도 있죠. 온갖. 이 부정수죠. 수가형사에도 그죠? 가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모든 얘도 수가형사예요. 알겠죠? 자, 그런 걸 주의해 주시고 이제 갑시다. 다시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서 관형사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다 살펴봤어요. 됐습니까? 관형사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형상, 지지, 수관형사가 있는데 이 순서가 있어요. 2, 2, 3. 글씨가 좀 두껍네요. 지우고 갑시다. 가늘게 좀 씁시다. 글씨도 못 쓰는데, 그치요? 네. 자, 해볼까요? 2, 2, 오타가 많네. 미안해요. 2, 2, 세 책은. 그럼 이 책은, 두 책은, 세 책은. 이게 뭐예요? 지시, 수, 성상의 순서대로 관형사가 배치됩니다. 여러 개의 관형사가 올 수는 있어요. 성상관형사 여러 개 될 수 있는데 순서는 이 순서를 맞춰주는 거 이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 정도만 주의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다른을 꼭 주의하라는 거 기억하세요. 포인트 다른 꼭 주의해 주십시다. 다른 기억해 주시고요. 다섯이 수사랑 혹은 여섯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수사랑 수관형사의 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라는 거. 그리고 관형사의 성질은 반드시 체언만 꾸민다. 체언을 꾸미는데 체언만 꾸며. 다른 건 안 꾸미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품사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얘는 원래 태어나기를 체언만 꾸민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부사가 있어요. 자, 부사가 시험 문제 이러저리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부사는 뭘 꾸미는 역할을 한다고요? 여기 써져 있죠? 용언을 원래 꾸미는 겁니다. 얘는 원래 용언을 꾸민 게 서술을 꾸민 역할을 하는 게 부사어듯이 용언을 꾸민 게 태어난 것이 부사인데요. 우리가 대화나 담화 중에 앞에 말을 다 생략하는데 부사적 정보만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 언제 왔니? 어제. 어제가 시간부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담화를 연계할 때 다른 건 다 생략하는데 부사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사가 되게 독립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얘가 위치가 뭐합니까? 자유롭습니다. 위치가 좀 뭐하다? 자유롭고요. 위치가 자유로움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 용어만 꾸며야 되는데 용어만 말고 다른 것도 많이 꾸며요. 다른 것도 자유롭게 꾸미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 특히 뭘 꾸민다? 아까 체언을 꾸미는 건 관형사의 기능이 되는데 이놈이요. 얘가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언을 꾸미는 것이 기본이고 이런 가장 기본 역할
두 번째 문장을 꾸미는 부사도 있어요. 다음에 관형사나 심지어 다른 부사, 심지어 드물게 체험만을 꾸며요. 당연히 드물다는 말을 썼다는 것은 우리말의 일반적 문법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의 일반적 문법 구조는 아닙니다. 자, 갑자기 넘어가 버렸네. 미안해요. 왜 안 움직이죠? 자, 일반적 문법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드물게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 문법 구조는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일반적 문법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통사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단어 기억해줘. 비통사적. 통사란 말은 단어를 두 개에서 엮어서 우리말 어법순으로 연결시킨 걸 통사라고 부르는데 이 통자가 연결할, 관통할 뜻이에요. 사나 단어 사자니까.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엮어서 묶을 때 체언을 꾸미는 부사는 비정상적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봐봐. 바로 너, 바로 뭐뭐 하다. 바로는 주로 뭐 앞에 와도요? 뭐뭐 하다 형태 앞에 옵니다. 하다가 온다는 것은 이가 용언이란 뜻이에요. 이게 움직임이 있는 상태든 하다란 말은 용언이 온다는 뜻이고요. 서술어란 뜻입니다. 그 서술어 앞에 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부사입니다. 그렇죠? 부사인데 이거 바로 너 할 때 너가 뭐예요? 대명사죠. 오직 너, 바로 너. 마찬가지로 얘들도 뭐 체언을 꾸밀 때가 있다. 다음에 부사는 용어만 꾸며야 되는데 이 잘은요. 잘 뭐뭐 하다 어디서 부사죠. 근데 매우는 뭘 꾸며? 매우 부른다가 아니에요. 말 이상하잖아요. 매우 잘을 꾸밉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가 부사를 꾸며요. 다음에 옛은 아까 얘기했죠? 관형사입니다. 어떤 물건이라고요? 어떤이 관형사니까 옛 물건입니다. 너무 어떠하다죠. 그죠? 너무가 부사입니다. 부사가 때로는 관형사를 꾸미다 한다는 것을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겠죠? 풀이하다.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원래는 수식 반말 앞에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거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이걸 원래는 뭐예요? 빨리 먹어라 여기 와야 되죠. 왜? 먹어라를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사가 나있는데 부사는 자, 네모 쳐볼까요? 성분부사랑 무슨 부사? 문장부사가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성분부사와 문장부사가 있어요. 무슨 부사? 무슨 부사가 있다고요? 성분부사랑 문장부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더 이제 설명에 들어가서 부사를 조금 설명해 볼게요. 자, 부사는 무슨 부사랑 1번 성분부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사 성분부사란 말은 뒤에 오는 뒤에 단어, 품사를 꾸미는 거죠. 특정 성분을 꾸미는 겁니다. 성분은 나중에 문장할 때 할 건데 문장 성분을 가리켜요. 이거는 단어일 수도 있고 구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를 꾸미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을 꾸민다는 뜻이에요. 성분부사의 성질은 첫 번째 자 써볼까요? 성상부사가 있어요. 무슨 부사가 있다고요? 성상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성상부사가 있습니다.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성질부사. 성질부사는 다르다시피 아까 얘기했던 뭐 빨리, 그러니까 정도나 어느 정도 빨리 달려, 시간이 느리게 와, 알았죠? 꽤 많은 걸 정도성을 나타내는 부사가 꽤 많아요. 그죠? 다음에 상태부사도 있어요. 그래서 정도부사는 어떤 거죠? 겨우, 아주, 특히, 바로. 알았어? 상태성은 뒤에 오는 뭐 용언의 상태성을 설명하니까 빨리, 펄쩍, 갑자기 뭐 이런 거예요. 빨리, 펄쩍, 깊이, 파생부사예요. 많다의 파생부사, 많이 같은 게 있죠. 정도성은 알았죠? 단지, 오직 뭐마다, 단지 뭐마다, 다음에 아주 뭐마다, 특히 뭐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았어요? 다음에 이 성상부사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의성부사가 들어가요. 의성부사. 그리고 의성부사와 의태부사가 들어가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문법을 공부하실 때는요. 의성어 의태를 하지 마시고 의성부사, 의태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뭐 깔깔, 번쩍, 따르릉 이런 소리나 혹은 모습, 번쩍번쩍, 활짝 이런 말들은 다 뭐다? 몽땅 부사이다 라고 꼭 기억하세요. 부사이다. 나중에 단어의 합성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단어 합성에 주의할 게 있기 때문에 부사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합성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랬죠? 포인트 꼭 주의해 주십시오. 의성부사, 의태부사가 있습니다. 자, 성상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부사가 있어요? 지시부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도 있고요. 지시관형사도 있고요. 지시부사도 있네요. 그죠? 이리, 그 다음에 저리, 그리
얘는 공간에 대한 부사죠. 그죠? 다음에 뭔 부사가 있을까요? 시간에 대한 부사가 있어요. 시간 부사 오늘, 뭐 내일, 방금, 일찍, 그죠? 접대, 금방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지? 이런 말들은 다 뭐 지시부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가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거 부정부사가 있죠. 부정부사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안과 못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부사란 뜻이에요. 부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단위예요. 띄어쓰기 해준다. 이거 주의합시다. 띄어쓰기 해준다. 뭐 해준다? 띄어쓰기 해준다. 주의해 주십시오. 띄어쓰기 안과 못. 그래서 안 먹을래 라고 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뭐 이렇게 두껍게 나오죠? 안 먹을래 라고 합니다. 안 먹을래. 알았어요? 안 먹을래. 난 싫어. 안 먹을래. 이렇게 합니다. 못 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그죠? 이런 것들 띄어서 주는 것들 알아둡시다. 됐습니까? 이 부정부사까지 설명했네요. 자, 여기까지가 성분부사예요. 가장 기본적인 부사들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두 번째가 성분 말고 문장부사라는 게 있어요. 얘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데 문제 많이 물어봐요. 문장부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양태부사가 있어요. 한자들인데 말이 뭐 어렵죠? 양태는 다른 말로 심리 상태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심리 상태? 발화자의. 지금 발화자가 뭔데요? 말하는 사람. 얘도 위치가 다 부사이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주로 제일 앞에 와요. 문장의 제일 앞에. 문장의 제일 앞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의 앞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 말에 대한 태도죠. 설마 나만 남겨놓고 갔을까? 나만 남겨놓고? 그죠? 이거 놀람 이런 거잖아요. 그지? 또 뭐 했어? 비록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이런 문장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양보라 불러요. 알았죠? 부디, 당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태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양태부사.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민다. 기억해 주시고요. 2번 접속부사가 있습니다. 지금 접속부사가 뭔데요? 여러분들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이런 겁니다. 알았죠? 이것도 부사예요. 당연히 띄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꼭 기억해 줄 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뭐냐면 밑. 얘도 부사예요. 얘도 부사다. 당연히 앞뒤로 뭐 한다? 띄어써 준다. 앞뒤로 뭐 한다? 띄어써 준다. 단어의 접속에 사용되는 대표적 말이 너 또는 나 혹은 있죠. 얘도 다 띄어 쓰는 거예요. 부사입니다. 혹은 및 다음에 다 또는이 대표적인 뭐 접속 부사 중에 접속 부사 중에 단어의 접속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근데 얘들은 되게 무슨 부사예요? 얘는 문장의 접속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얘는 단어의 접속에 나타나는 부사입니다. 알았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접속사는 사실 부사의 성질이 아니에요. 부사는 용언을 꾸미는 게 가장 기본 성질인데 얘들은 용언을 꾸미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접속사라는 영어식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이런 걸 논의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보기로 나오겠죠. 보기로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주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더라 라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서 부사의 성질의 가장 기본이 용언을 꾸미는 건데 그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접속사의 기능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한 내신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수능에서 반영 요소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부사와 성부사, 문장부사나 성부사 위치가 다 자유롭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알았죠? 꼭 주의해 주십시다. 알았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여기 짤막하게 끝내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수식어. 수식을 하는 말, 뒤에는 어떤 걸 꾸미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고 부사는 용언을 비롯하여 관형사나 부사나 때로는 명사까지도 꾸밉니다. 아예 문장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말하지라고 뭐예요? 심리 태도를 가지고 문장을 감싸는 겁니다. 설마 제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장 전체를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꾸미는 거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수식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항상 악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는 관계연을 하고 나서 감탄사 잠깐 하고 나서 알았죠? 품사통용은 따로 할 겁니다. 품사통용은 따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